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스포츠24 류지윤입니다. 여자 아시안컵에서 우리 여자 축구대표팀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첫 경기에서 미얀마에 12대 0으로 대승을 거뒀는데요. 전가을 조소현이 나란히 해트트릭을 기록하고 박은선도 2골을 넣는 등 무려 12골을 몰아쳤습니다. 우리 대표팀 오늘 밤 태국과 2차전을 통해 여자 아시안컵 첫 우승을 향한 도전 계속해 나간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화이팅 해주시고요. 스포츠24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서울이 가와사키를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서울은 전반 9분 에스푸데로의 선제골로 앞서갔습니다. 수비수 2명을 제치고 기어이 골을 만든 것입니다. 역전을 노렸던 가와사키는 고바야시 유의 골로 금세 균형을 맞췄습니다. 서울의 오스마르의 실수가 뼈아팠습니다. 서울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잇따라 골 기회를 잡았지만 살리지 못했습니다. 김진규의 헤딩슛이 옵사이드로 선언된 것입니다. 가와사키는 후반 추가 시간 모리시마가 강한 왼발 슛으로 역전골을 넣었지만 원정 다득점 원칙에 밀려 끝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전 대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포항도 전북을 꺾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했습니다. 전반 6분에 터진 김승대의 결승골로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고무열의 침투 패스와 김승대의 환상호흡이 빛났습니다. 전북의 카이오가 하프 발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대를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포항의 이명주와 공 다툼을 벌이던 전북의 최보경이 다리 아닌 머리를 써 퇴장을 당하고 맙니다. 골과 선수까지 부족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전북의 이승기가 후반 36분 만의 슛을 시도하지만 신화용 골키퍼의 손이 먼저 공에 닿았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종료되고 포항은 1, 2차전 합계 3대 1로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올랐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이 있어 더 재미있죠. 3인의 프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안승호,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 프로야구 최대 이슈 아무래도 LG의 새 사령탑 아니었나 싶습니다. 양상문 감독 지휘봉을 잡자마자 독한 야구를 선언했는데요. 안승호 기자, 이 독한 야구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유지원 아나운서는 독한 야구를 또 뭐 어떤 야구를 생각하십니까? 사실 글쎄요.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독한 야구라면 사실 뭐 독하게 한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뭐 설날이나 명절 때 뭐 윷놀이 같은 거 하시지 않습니까? 뭐 조카나 사촌 동생하고 하게 되면 좀 하다가 내기 윷놀이 하게 되면 네. 따면 미안해서라도 좀 이뤄줘야겠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끝까지 세뱃돈 받은 거 그냥 다터까지 그냥 몰아치는 거죠. 무섭게. 근데 야구도 똑같습니다. 1회 시작해서 9회 마지막 카운트를 잡을 때까지 네. 뭐 점수차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끝까지 그냥 뭐 빈틈을 안 보이고 몰아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양상문 감독은 독한 야구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과거 독한 야구 하면 김성근 감독이 이끌던 SK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올 시즌은 넥센 염경엽 감독이 독한 야구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올 시즌 최대 트렌드는 독한 야구가 되지 않을까, 네. 프로야구는. 그렇게 해서 저도 독한 취재로 한번 맞서보겠습니다. 네, 상대의 틈을 안 주겠다. 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LG의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LG의 독한 야구 기대가 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3세판 시작해 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오후에 있을 야구 4경기부터 분석해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오후에 있을 프로야구 4경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산과 NC의 경기를 두고 안승호 기자가 모순 대결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NC가 올 시즌 최고의 방패라면 최고의 승수를 쌓고 있는 두산, 창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올 시즌 보면 뭐 제 최근 분위기를 보면요. 타선은 최강이 두산이고 네. 투수진은 NC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NC가 돌풍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선발진에 있는데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외국인 선수 3명에 이재학까지 4명이 잘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른 팀보다 어떻게 안정된 레이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지난 주중까지 그 팀 방어율이 3.96으로 리그 평균보다 1점 정도가 낮습니다. 엄청난 건데요. 또 선발 방어율만 놓고 보면 3.86으로 단연 1위입니다. 예, 두산은 또 지난 주중까지 보면 팀 타율이
2할 9푼 9리까지 올라와서 3할 고지를 놓고 지금 이제 싸우고 있을 정도로 방망이 강합니다. 타율 3할 고지를 정규 시즌을 마치고 오른 팀은 프로야구 초창기 87년에 삼성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시즌 중간이긴 하지만 그건 엄청난 거고요. 특히 지난 주중에 보면 말이죠. SK전에서 홍성훈 선수가 홈런 3경기에 4개를 몰아치고 4경기 연속 홈런을 치고 아주 그렇죠. 방망이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홍성훈 선수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성훈 선수 같은 경우는 얼마 전만 해도 요즘 시즌 초에 부진하자 좀 조용으로 밀려난 것 같다. 씁쓸함을 좀 토로하기도 했거든요. 홍성훈이란 이름보다 홍성훈 딸이 홍화리 양이 좀 드라마에서 열연을 하고 있는데요. 네. 화리 아빠로 이제 많이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좋죠. 딸이 잘 되면은 싫어하는 부모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좀 자신의 존재감이 좀 작아지는 게 조금 섭섭하긴 했나 모양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홍성훈 선수가 아주 위협적이고요. 네. 예, 어쨌든 간에 홍성훈 선수나 대부분 선수가 이제 여러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두산 타선이 상당히 NC에 상당히 좀 위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두산 선발 마운드에는 외국인 선수 볼스테드가 올라요. 그렇죠. 근데 볼스테드가 키 2m 7cm로 국내 최장신 네, 투수인데요. 내리꽂는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엄청나죠. 2층에서 던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쳐보진 않았지만 위력적일 거라 생각하고 최근 들어서 제대로 킥값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에서 9회 1사까지 완봉투도 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두산 같은 경우는 강력한 타선에 탄탄한 마운드까지 여러 가지를 갖추고 이제 NC전을 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두산 NC전은 예상이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좀 대쪽 스타일이라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다 좀 갈려놓고 확실한 스타일이긴 한데 좀 어렵긴 합니다만 신중하게 두산의 승리를 좀 예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승호 기자는 두산의 창이 NC의 방패를 뚫을 거라는 예상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네, 모두 두산의 예리한 창을 지지해 주셨네요. 이경재 기자, 곰 방망이 불붙었다라는 표현으로 두산의 승리를 점쳐주셨고요. 이원만 기자, 조직력에서 두산이 우위라며 공 3개를 주셨습니다. 안승호 기자 역시 공 3개를 주면서 두산이 이길 거라는 강한 자신감을 선보여 주셨네요. 허재원 기자, 작년까지만 해도 스포츠24 야구의 터줏대감이 있었습니다. NC 팬들에게 힘내는 말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 저도 어렸을 때부터 두산의 개인적인 팬인데 지금 NC 전력의 주축이 김경문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이종욱 선수나 손시현 선수 두산 출신이거든요. 네, 그렇죠. 친정팀을 상대로는 더 날카롭게 창을 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 사실 함께 할 때 상당히 유능한 야구 기자였어요. 그래서 네. 갑자기 사라져서 상당히 아쉬워했는데 지금 분석 들어가는 거 보니까 당장 월드컵 끝나고 돌아오나요? 네, 그거는 네, 제가 결정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삼성과 기아전입니다. 삼성이 지난 토요일 또 졌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삼성 입장에서는 토요일의 저주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삼성하고 토요일 얘기는 더 이상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사실 했거든요. 유준일 감독 부탁도 있고 해서 계속 뵈야 되는 분인데 근데 어쩔 수 없네요. 지난주 사실 토요일 징크스 얘기를 하고 삼성이 또 졌습니다. 이제 네. 개막 이후 토요일 경기 7전 7패입니다. 아유, 심각하죠. 이 정도는 100%인데 인정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삼성 입장에 깨야 되는데 이번에 7전 8기 토요 징크스 깨기에 나선 선수가 선발 장원삼 선수예요. 장원삼 선수 이제가 올 시즌 4승 2패 방어율 4.03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소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장원삼 선수가 이제 기아전에 특히 강했습니다. 네.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지난해는 기아전에 3승 무패에 방어율 2.08로 압도적이었거든요. 올 시즌 등판은 없습니다만 그 흐름을 이어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기아 선발 마운드에는 송은범 선수가 오릅니다. 송은범 선수는 지난 시즌까지는 중간으로 뛰다가 올해 이제 선발로 다시 전환을 했는데요. 사실은 개막 이후에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3승 3패 방어율 6.27을 기록 중인데 그러나 또 지난 이후에 삼성전에서 3패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여러 여건은 안 좋지만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고 좀 전환점을 마련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송은범 선수가 한번 이번에 삼성전에서 한번 또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전 8기 마음으로 삼성이 징크스도 깨고 기아도 깰 수 있는지 무척 궁금해지는 경기죠. 삼성과 기아의 경기 3세판으로 미리 예측해 보시죠.
네, 류중일 감독이 보면 아주 좋아할 만한 한 줄 평들과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경재, 안승호 기자, 삼성이 토요 징크스를 깰 절호의 기회라며 뜻을 같이 했고요. 이원만 기자, 달아오는 기아의 클린업이 결정적인 한 수라면서 기아의 승리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이어서 SK와 하나의 맞싸움입니다. 3세판으로 함께하시죠. 네, 비록 하위권들의 경기지만 예상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안승호, 이원만 기자, SK의 승리로 뜻을 같이 했는데요. 이원만 기자의 한 줄평 인상 깊습니다. 둘 다 최악, 그나마 SK가 조금 덜 못한다라고 했고요. 이경재 기자, 하위팀들의 발버둥에서 굳이 고른다면 하나라면서 공 2개를 주면서 약하게 지지를 해주셨네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세 기자 중에 이경재 기자만 한화의 우세를 쳤는데 이경재 선배 대전 출신이거든요. 이게 좀 객관성에 좀 의심이 가고 그랬군요. 제가 보기에는 SK가 그래도 좀 한 수 앞서지 않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지난주부터 계속 하나를 지지를 하길래 무슨 사연이 있는데 분석하고는 좀 맞지가 또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었더니 역시 허지영 기자가 예리하세요. 정확히 알고 있군요. 역시 터줏대감이십니다. 네. 뭐 이해하겠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넥센과 롯데의 경기 3세판으로 묶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넥센과 롯데의 경기입니다. 함께 하시죠. 네, 이경재 기자는 넥센의 지친 불펜이 휴식을 취해 이번에는 유리하다고 판단해 주셨고요. 안승호 기자, 롯데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는 지키는 야구에 종말이 왔다면서 넥센의 붕괴를 안타까워했네요. 네, 근데 안승호 기자, 넥벤저스의 위기 탈출 넘버원 무기 뭔가요? 글쎄요, 무기가 뭘까요? 사실은 당장은 무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넥센은 사실은 지난주에 그 불펜의 핵이었던 조상우 선수가 좀 어이없는 부상으로 좀 전력에서 이탈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이트 선수, 외국인 선수 나이트가 그 기아에서 뛰던 소사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토요일 경기에 당장 어떻게 뭐 전환점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넥센이 보면 장기적으로는 뭐 무기라고 하면 영경혁 감독이 뭐 수첩에 빼고시 맨날 메모를 해가지고 장기 플랜을 줬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막판에 18승 4패로 이제 선두 싸움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기는 장기적으로는 있지만 토요일 경기는 좀 뭐 오히려 좀 롯데에 밀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롯데 쪽 무기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열린 프로야구 경기 미리 살펴봤고요. 다음은 축구 3세판의 다양한 시선을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먼저 영국의 FA컵 결승전부터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무려 9년 동안 한 개 우승컵도 받지 못한 아스널, 내일 한풀이에 나섭니다. 일단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헐시티에 비해 아스널이 앞서죠? 네, 앞서도 좀 많이 앞섭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스널이 4위에 그쳤죠. 맨시티와 리버풀, 첼시에 다 밀렸습니다. 무관의 한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그래도 4위를 지키면서 내년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확보한 것은 아주 큰 수확입니다. 이제 9년 무관의 한을 풀 일만 남았죠. 결승 상대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6위에 그친 약체 헐시티입니다. 지금까지 FA컵 우승을 10번이나 차지한 아스널인데 인연이 참 깊습니다. 헐시티를 상대로는 올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서 2대0, 3대0 이렇게 완승을 거뒀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할 만하고요. 네. 아스널 구단이 이미 대대적인 우승 행사를 벌써 예고를 했습니다. 런던 시내에 카퍼레이드까지 계획을 하고 있을 정도로 당연히 이길 수 있다는 분위기가 돌고 있습니다. 헐시티는 반면 준결승에서 3부 리그 셰필드를 어렵게 꺾고 올라오긴 했는데 창단 후 첫 번째 FA컵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 그리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팀 내 최다골을 넣은 선수가 셰인 롱 그리고 옐라비치 두 선수인데 나란히 4골에 그쳤습니다. 아스널을 상대로는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겠죠. 밀집 수비를 펼친 뒤에 중간에 역습을 노리는 식으로 전력의 열세를 커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원의 짜임새도 수비진의 탄탄함도 아스널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헐시티입니다. 아스널이 올 시즌 아쉬움을 FA컵 우승으로 모두 풀어버리겠다는 강한 각오인데요. 전력에서 많이 앞서는 아스널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FA컵 우승으로 과연 아스널이 한풀이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3세판으로 전체 의견 살펴보시죠. 네, 헐시티가 약체이긴 약체인가 봅니다. 기자 모두 아스널에 공 3개씩을 걸어주면서 아스널의 우승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허재원 기자, 앞서 분석에서 말했듯이 9년 무관의 한을 언급해 주셨고요. 우충원 기자, 고마 단디해라라는 말로 아스널의 우승에 손을 들어주셨네요.
네, 최우석 기자가 4월 20일에 기분 좋은 기억이라는 한 줄평을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거예요? 네, 제가 앞서 언급을 했지만 올 시즌 2번 만나서 2대0, 3대0 두 번 이겼거든요. 네. 그중에 3대0 승리가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경기, 이때가 4월 20일이었습니다. 네. 지금 두 팀의 전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한다고 하면 3대0 정도의 스코어가 딱 맞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아스널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네, 안승원 기자는 축구 보시나요? 네, 축구 즐겨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네. 뭐 좋아하시는 팀이 있으신가요? 네, 좋아하는 팀 좀 갑자기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네. 맨시티가 올 시즌 뭐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좀 틈틈이 지켜볼 예정입니다. 맨시티가 우승을 했습니다. 아, 네. 다 끝났어요? 네, 아니, 끝났습니다. 잠깐 나 야구장 간 사이에 그래요? 안승원 기자 기자 경력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지난주 아직 월드컵 쪽에 좀 초점을 두고 보니까. 네. 예. 아, 그렇군요. 요거도 편집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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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혼란에 빠진 프리메라 리가의 월요일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즌 내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우승 당연시 했었는데요. 시즌 막판 그 경고하던 아틀레티코 무너졌습니다. 결국 우승의 향방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의 마지막 경기에서 가려지게 됐는데요. 허재훈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렇고 어떤 전문가도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리그 우승을 놓고 최후의 대결을 결국 펼치게 됐는데요. 아틀레티코가 최근 연이은 졸전 아주 경기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었는데 기회를 모두 놓쳐버렸고요. 현재 바르셀로나가 승점 86점, 아틀레티코가 89점입니다. 석점 차이인데 이번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이길 경우에는 두 팀이 나란히 승점이 89점이 되죠. 네. 그런데 우승의 영광은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바르셀로나의 차지가 됩니다. 두 팀은 이번 시즌 컵 대회 포함해서 5번이나 맞붙어서 그중 4번을 비겼습니다. 최근 경기인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만 아틀레티코가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 아틀레티코는 천당에서 지금 지옥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프리메라 리가와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동시에 놓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팀의 주득점원이죠. 디에고 코스타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허벅지 부상에서 회복되면서 바르셀로나와의 최종전에는 출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틀레티코의 수비진 흠잡을 데 없이 완벽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타의 합류는 아쉬웠던 골 결정력을 보강하는 천군만마나 다름없습니다. 아틀레티코는 비교도 지금 우승을 확정하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반면 바르셀로나의 홈에서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아주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네. 결국 이번 대결은 메시와 코스타의 발끝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시즌에 유독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부진했던 메시인데 홈팬들 앞에서 멋진 역전 우승을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최후의 대결 어떻게 끝이 날까요? 저도 참 궁금한데요. 3세판으로 미리 예측해 보시죠. 네, 이렇게 되면 시즌 내내 쌓았던 골든탑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3명의 기자 모두 바르셀로나의 우승을 점쳐주셨습니다. 기적의 역전 우승, 무관이 어색한 바르셀로나, 바르샤 우승권 포기는 이르다라는 표현 등으로 바르셀로나의 우승 3명의 기자가 팍팍 밀어주셨는데요. 네, 안승호 기자 야구 전문이시긴 하지만 혹시 한 줄평 중에서 믿음이 가는 한 줄평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믿음은 다 가긴 하는데요.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보니까 이전 적에서는 아스날을 다 찍었고 그렇죠. 이번에 또 바르셀로나네요. 근데 조금 지난번에 그 3세판 결과 보니까 좀 아주 뭐 상당히 우울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분산 투자를 하면 좀 그래도 최악은 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걱정이 되는 마음은 있습니다. 이게 다 똑같이 가네요. 네, 자꾸 안승호 기자가 앞을 찌르시는데 허재환 기자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아스널은 좀 확실한데 네. 솔직히 말해서 아틀레티코는 좀 불안합니다. 요즘에 워낙 경기력이 좋았고 특히 바르셀로나랑 경기를 할 때는 메시를 거의 완벽하게 봉쇄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아무리 바르셀로나 홈이지만 이번에 바르셀로나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거는 한 6대4 정도로 좀 불안합니다. 허재영 기자 표정이 상당히 비장한 거 보니까 오늘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세판 미리 예상해 봤고요. 다음은 지난주 3세판 예측 결과입니다. 함께 하시죠. 지난 주말 야구에서는 핸드볼 점수가 또 나왔네요. 두산이 무려 삼성을 17대 2로 이겼고요. 그 밖에 NC, LG, 기아가 승수를 올렸습니다. 가장 높은 적중률은 안승호 기자가, 가장 적게 예상을 맞춘 분은 이경재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축구 3세판 예측 결과입니다. 포항의 승리로 빠! 기자들의 예상 적중으로 끝! 하지만 전북과 인천은 1대1로 승점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서 3명의 기자들이 올킬로 끝! 기자님들, 올킬 소식은 이제 그만 전해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두 분 다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지난주 가장 많은 예상을 맞춰준 안승호 기자 축하드리고요. 한 말씀. 네, 그렇습니다. 좀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고요. 네. 뭐 야구 경기수 늘어나고 시즌이 길어다 보면 잘하는 선수에게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예. 말해도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고 많이 좀 보니까 한 4개 정도는 맞춰야지 흡족한데 조금 뭐 아쉬운 감이 있네요. 저는 뭐 상당히 시청자 여러분한테 죄송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 축구 3세판은 특히 K리그 예상 성적들이 좀 저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3명의 기자들이 한 경기는 다 맞추고 네. 한 경기는 또 다 틀리고 그랬는데 전북이 비길 거라고 예상했던 기자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시즌 초반에 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아시아 챔스리그와 정규리그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체력적인 변수들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승호 기자의 상승세 기운이 팍팍 축구 3세판에도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해외 사이트 예상 결과입니다. 리버풀 대 뉴캐슬의 경기 2대1로 리버풀이 이겨 전망이 적중했네요. 썬더랜드와 스완지의 대결에선 1대3으로 스완지가 이겨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네, 영원한 캡틴 박지성 현역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고질적인 무릎 부상이 그 이유가 됐는데요. 메뉴는 박지성을 위한 헌정 영상까지 공개를 하며 은퇴를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쉬워하는 팬들 많은데 두 분은 박지성 선수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글쎄요, 저는 사실은 뭐 박지성 선수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요. 네. 축구 담당을 하면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저희가 그때 야구 담당을 했는데 박지성 선수가 포르투갈전에 골을 넣으면서 16강 오르고 상당히 좀 길게 월드컵 열기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구 담당들이 상당히 오래 쉬었어요. 네. 피로 회복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 상당히 사실 심적으로 고백했는데 지금 12년 만에 그때의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정말 특이한, 좀 이상한 쪽인데. 네, 네. 특이한 에피소드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허재원 기자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뭐 추억이라고 할 것까지 뭐 개인적으로 친하지는 않지만 저는 네. 은퇴 기자회견장에 직접 다녀왔어요. 네. 가장 분위기 인상적인 어땠어요? 면은 박지성 선수 그 동안에 굉장히 여유로운 면이 많이 얼굴에서 많이 비춰졌고 그런 면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은퇴 기자회견장에서도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눈물을 자아내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을 했는데도 네. 상당히 미소를 띄어가면서 여유로운 모습이 보였는데 앞으로의 박지성, 인간 박지성의 삶에도 계속 여유로운 삶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지성 선수 역시 내공이 느껴집니다. 네, 박지성 선수 7월 25일 K리그 올스타전에서 현역으로서 마지막 경기를 펼친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스포츠 24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